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ND 국방뉴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KF-21 보라매의 양산 현장을 공개하자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카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로 KF-21 양산 1호기 제작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아직 완전한 수준으로 구현하지 못한 첨단 자동화 조립 라인을 갖춘 사천 카이 공장에서 정밀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한 채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KF-21은 지난 2020년 시제기 최종 조립에 들어간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시제기 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양산 단계에 돌입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현재 조립 중인 양산 1호기는 오는 2026년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어 실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KF-21은 개발 단계에서도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제기 조립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양산 단계에 돌입했는데 이는 방산 선진국들이 평균 20년을 투자해야 도달하는 과정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성과입니다. 한국이 양산 1호기 조립 장면을 공개한 직후 인도네시아 언론은 놀라움과 희망 섞인 보도를 내놓으며 다시금 한국산 전투기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인도네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KF-21 기술 이전을 여전히 바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지 경납고를 이미 준비해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도네시아는 과거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시제기 인도를 받지 못했고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된 상태라 현지 조립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생산을 위한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사건까지 겹쳐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경납고 마련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핵심 기술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야 이전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네시아는 사업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과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미 여러 차례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개발을 완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프랑스 라팔 도입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에까지 눈독을 들이는 모습은 한국의 KF-21과 비교할 때 전략적 실책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KF-21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신규 국가들이 늘어나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조급함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 매체 아랍 디펜스는 사우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KF-21 도입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이라고 전하며 KF-21이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과 완벽히 호환되고 무엇보다 미국의 별도 수출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또 인도네시아의 지분율이 과거 20%에서 현재 7.5%로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한국이 KF-21 사업의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왜 사우디가 KF-21을 선호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KF-21이 라팔과 맞먹는 성능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유지 보수 비용까지 낮아 글로벌 시장에서 라팔의 강세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팔은 오랫동안 고품질 정교함을 강조하며 마케팅해왔지만 지나치게 비싼 유지비와 복잡한 무장 통합 문제는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랍 디펜스는 인도가 라팔 도입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들며 무장 호환을 맞추기 위해 수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그리고 다양한 국산 무기와의 호환성을 보장하면서도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해 해외 운용국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는 기존 서방 전투기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KF-21은 기체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운용국의 비용 절감을 철저히 고려했습니다. 개방형 아키텍처로 제작되어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자유롭고 동맹국 무기뿐 아니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까지도 손쉽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신흥국은 물론 운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에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 라팔은 여전히 비싼 유지비와 제한된 무기 통합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 판매 마진에만 집착하고 고객 맞춤형 기술 공유나 비용 절감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도가 추진하는 MMRCA 2.0 사업에서 KF-21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2016년 라팔 36대를 87억 달러에 도입했는데 통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수십억 달러 더 발생하면서 국회와 언론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프랑스제 미사일과 장비 외에도 자국산 무기와 미국제 무기를 혼합하려다 생긴 문제였습니다. 인도 공군은 이번 114대 규모의 신규 입찰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KF-21은 합리적 가격, 다양한 무기 호환성, 장기적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모두 갖춘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이미 KF-21은 인도가 선택할 경우 자주 국방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입니다. 사우디는 수백 대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 수요를 안고 있고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혈전을 벌여왔습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J-31 수출 협상을 추진했고 프랑스는 200대 라팔 계약서를 흘리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타이푼 추가 도입을, 미국 보잉은 F-15EX 판매를, 러시아는 수호이 35와 수호이 57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TFX 공동개발 참여를 제안하며 사우디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동 현지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최종 승자는 한국의 KF-21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KF-21은 이미 실전 수준의 A사 레이더, 첨단 전자전 체계, 공대공 공대지 전력 운용 능력을 확보한 검증된 기체입니다. 동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 국방 자주화 전략과도 완벽히 부합합니다. 한국은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조립 생산 협력,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원하는 자국 내 산업 육성과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KF-21을 통해 단순히 전투기를 들여오는 수준을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공동 노선을 걷는 대형 프로젝트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전투기 구매 규모는 언제나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과거에도 사우디는 전투기를 수백 대 단위로 도입하며 웃돈까지 얹어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KF-21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규모는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400억 달러, 하나로 43조 원에서 5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거의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전투기 수출로는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주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식은 중국을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KF-21을 두고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며 폄하하고 심지어 전투기라는 이름조차 아깝다는 비아냥까지 퍼부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매체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KF-21이라고 평가했고 이 내용이 담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KF-21의 등장은 중국이 자랑하던 항공불기 전략을 정면으로 흔드는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중동에서 중국산 전투기는 연이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J-10, JF-17 등 중국제 기종들은 가격은 싸지만 유지비와 신뢰성 문제로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 주요국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KF-21은 첫 양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연이은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려 한다는 사실은 중국 방산계에겐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충격이자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방산 판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는 이제 단순히 우리 공군의 미래 전력에 머무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성능, 운용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글로벌 표준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이 독점하던 하늘의 주도권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평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폴란드 등 전략적 요충국들의 선택지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은 한국 방산 기술이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KF-21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전반에 막대한 긍정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이 쌓아올린 도전과 성취가 결국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이끄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KF-21 보라매는 그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무기 수입의 약 2.6%를 차지하며 세계 11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향상된 수치로 UAE는 국방 예산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사 %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육해 공군을 포괄한 대대적인 군연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기체계가 국외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는 방산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 무기 수입 2위국이었던 튀르키예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제3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방산 수입을 하기 위한 활로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UAE는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IG넥스1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2를 4조 2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 체결한 것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각각 천공2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방산기업은 물론이고 엔터, 패션 등 거래를 위한 핵심 기업들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UAE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한국과 UAE 간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UAE 정부 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 무기체계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업무 보고서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신 교환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 사항을 언급했으며 한국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의 공동개발 후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57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산업 협력을 주제로 고위급 회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공개적으로는 정비 MRO 분야의 협력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삼았지만 양국 간 무기체계 협력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함께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FA-50 경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해가고 있는 만큼 미국도 이들 기종이 동맹국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A-50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에서 잇따라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차세대 훈련기이자 경전투기로 입지를 넓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추진할 해군 훈련기 사업에도 후보군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KF-21은 아직 수출 계약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생산 인프라와 첨단 센서 무장체계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담 직후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공식 발언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국이 추진하는 대외 군사 판매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판매 차원을 넘어 양국이 방산 산업에서 시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즉각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FA-50과 KF-21을 앞세워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협력 의지를 드러내자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 협력 논의는 한국 방산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중동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UAE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약 5.6%의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에 의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 무기는 오히려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 계약했던 무기체계의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 소유군까지 제품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공군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한국산 KF-21 전투기 블록 개발부터는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보다도 더욱 KF-21 전투기 성능에 대해 기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등의 중동 국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KF-21의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전투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실용화된다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멀티 운용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생존 확률과 작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에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에 자체 연구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위성을 연구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적으로 대한민국과의 차후 협력에 대해 진심인 모습을 보이자 다음 KF-21 전투기의 수출국으로 중동의 석유부국인 UAE가 낙점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과 UAE의 KF-21 전투기 구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해했고, 중국은 방산무기계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에 관심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J-20 도입에 대해 고민하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매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에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UAE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해당 중동국에게 F-35 수출을 끝내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다급해진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지 못할 것 같자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사이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UAE는 이미 천공투 구입 경험이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분담금을 수차례 연체하며 신뢰를 저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다시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K239 천무다연장 로켓을 외상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과거 KF-21 개발비 분담금을 미루고 그 과정에서 협력 관계에 부담을 준 전례를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주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안보 환경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외상 구매 시도를 검토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KF-21 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개발 자료를 USB에 무단 저장해 반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국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결과 20기가가 넘는 민감한 전략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록 관련자들은 202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파문에 이어 이제는 천무 외상 도입설까지 불거지며 한국 방산업계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무기 수급 불안 속에서 한국 무기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과연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